안녕하세요. 오늘은 펭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출석 체크하셨나요? 학습지도 준비하셨나요? 교과서는요? 자, 오늘 수업은 4단원 인권보장과 헌법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단원 1. 인권 확대 역사 중에서 소주제 인권의 의미와 발전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인권의 발전 과정을 역사적 사건과 함께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인권 신장의 역사를 관련 사건과 문서 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우리가 오늘 수업이 끝나면 인권의 의미, 인권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잘 이해하고 역사적 사건과 관련 지어서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사진을 보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94쪽 밑에 보면 사람이 단상 위에 서 있는 장면과 양옆에 몇 명의 사람들이 서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밑에 보니까 영어가 쓰여 있네요. Negroes for sale, 흑인을 세일한다는 뜻이네요. 정말로 사람을 사고 팔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 19세기 미국의 남부 지역에서 노예를 재산으로 간주해서 사고 팔았던 그러한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인간을 사고 팔 수 있을까요? 사고 팔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인간은 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수단이나 사고 파는 대상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권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요? 인권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교과서에 있는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절대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오직 인간이란 이유만으로 자신의 존엄성을 보호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 이것이 바로 인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처럼 인간을 사고 파는 존재로 여겨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인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인권의 특징을 세계인권선언 전문에 있는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인류 구성원 모두가 원래부터 존엄성과 동등하고도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는 밑바탕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인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 인류 구성원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편성을 가지고 있고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천부성을 가지고 있으며 남에게 절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란 뜻에서 불가침성을 가지고 있고 일시적인 게 아니고 영원한다는 측면에서 항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권 특징의 4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편성으로 인종이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과 관계없이 이 지구상에 있는 인류 구성원 모두가 가지고 있는 권리란 측면에서 보편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태어나면서 누구나 당연하게 갖게 된 권리란 뜻에서 천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남의 권리는 침해할 수 없고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란 뜻에서 불가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영구히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항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전 과정은 크게 4개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사회로 발돋움하다는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자유권과 평등권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근대 이전에는 왕이나 귀족에게 부당한 억압과 차별을 받으며 생활하였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권은 보장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천부인권 사상이 확산되면서 인간에게도 태어날 때부터 자유와 평등하다는 인권의식을 갖게 되었고, 이것이 영국의 명예혁명이나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의 시민혁명 과정을 통해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자유와 평등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시민혁명 결과 발표된 인권선언 문서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예로 권리장전, 독립선언문, 프랑스 인권선언문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들의 특징은 국가 권력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인 자유권과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인 평등권을 중요하게 선언해 놓고 있습니다. 사람이 동등한 한 표를 보장받는 참정권의 보장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는 시민혁명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한 대우를 받지는 못했죠. 특히 직업이나 재산, 성별 등에 따라서 선거권이 제한되어 있어서 대다수의 사람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참정권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동자나 농민, 여성을 중심으로 참정권 투쟁이 일어났는데,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 여성 참정권 운동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교과서 95쪽 밑에 보면은 영국에서 노동자들이 참정권을 확보하기 위한 차티스트 운동을 벌이는 장면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헌법에 명시하는 사회권의 발달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시민혁명 이후에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산업혁명 과정에서 부르주아의 재산을 늘려가지만 사회적 약자들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조차 하기 어려웠고, 이에 시민들이 국가에 적극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적 생존 보장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독일에서 처음으로 사회권을 보장하는 바이마르 헌법이 제정이 되는데, 이것이 사회권을 명시적으로 헌법에 보장한 최초의 헌법으로서 이후에 여러 나라 헌법에 사회권이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96조 위에 보면은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 밑에 역사상 처음으로 사회권을 문서로 밝혔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마르 헌법은 세계 각 국가의 사회권을 헌법으로 명시하는 가장 중요한 최초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국경을 초월한 인권 보장을 위해 연대하다는 제목에서 보이듯이 연대권의 발전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는 1948년에 발표된 세계 인권선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각 국가에서 채택하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지구촌 구성원 모두가 인권 보장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는 연대권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연대권은 인종이나 국적과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평화의 권리, 재난으로부터 구제받을 권리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교과서 96쪽을 보면은 1963년 흑인 민권운동의 모습과 1989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 권리를 위해서 특정한 국가만 노력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연대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자는 그러한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인권 신장의 역사에서 인권 투쟁을 이끈 대표적인 두 사람의 사진이 보입니다. 왼쪽에 있는 에밀리 데이비스는 1913년 영국의 경마장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 여성에게 투표권을 달라고 했던 여성 참정권 운동을 일으켰던 분으로 결국은 숨을 거두었지만 1918년 영국에서 여성 참정권을 인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넬슨 만델라는 너무나 잘 아는 분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인종차별 정책을 철폐하는 운동을 벌이다가 감옥에서 26년 동안이나 수감 생활을 했지만 결국은 인종차별 폐지를 가져오게 했던 그러한 분이죠. 이러한 분들이 인권의 역사에서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신의 몸을 헌신했던 그러한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학습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네, 쉽게 우리는 인권이라는 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은 인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이다. O일까요? X일까요? X이죠. 3번, 4번을 풀어보겠습니다. 3번은 O인가요? X인가요? 네, X이죠. 이거는 참정권이 아니고 자유권과 평등권의 발달에 기여했습니다. 4번은 무엇인가요? 자, 테스트 운동, 여성 운동 하면은 네, 참정권의 보장을 말합니다. 네, 또 두 문제가 나와 있네요. 첫 번째 문제 정답은 무엇인가요? 네, 바이마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은 바로 사회권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날 지구촌 구성원 모두가 인권 보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 네, 연대권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에 질문이 있으신가요? 이 수업을 함께한 팽수에게 박수를 보내며 수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